아니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결국 예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둔 무언가가 있나요? 칼 융에 따르면 타인에게 속한 삶을 사는 사람은 진정으로 살아본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영상은 그러한 느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나누어라, 인내하라, 이해하라, 아무도 해치지 마라. 모두 옳고 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르침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그 한계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고 자라왔을까요? 칼 융은 사람이 겉으로 드러내는 모습과 진정한 내면의 자아 사이에는 깊은 긴장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이 긴장은 종종 조용히 자라납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조차 알아채지 못합니다. 삶의 어느 시점에서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필연이 됩니다. 마치 착하게 사는 것이 존재의 대가인 것처럼 사랑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지워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융에 따르면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의 기대를 내면화합니다. 가족의 기대, 학교의 압박, 주변 환경의 조용하지만 강력한 판단, 이 모든 것들이 한데 모여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스스로에게 역할을 부여합니다. 말썽을 일으키지 않는 아이, 모두를 도와주는 친구, 절대 불평하지 않는 사람, 이러한 역할들은 아주 어린 나이에 형성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역할들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져서 그 아래 숨겨진 또 다른 목소리가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립니다. 때로는 그 목소리의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으로는 아니요라고 생각하면서 예라고 말한 적이 몇 번이나 되나요?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감정을 느낀 적은 또 얼마나 될까요? 칼 융에 따르면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얼굴과 내면의 진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우리는 더 피곤해집니다. 이 피로는 육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할 때는 웃는 얼굴로 출근합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올 때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지만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무게가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란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억압된 것들은 사라지지 않고 단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항상 착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강박감을 느낄까요? 잠시 멈춰서 깊이 생각해 보세요. 칼 융은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 중 하나가 배제라고 말합니다. 집단에서 배척당하는 것, 사랑받지 못하는 것, 인정받지 못하는 것, 이러한 두려움은 진화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화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실망시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가 예라고 말할 때마다 더욱 강해집니다. 착한 사람이 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융은 묻습니다. 그 착함은 진정 자유로운 선택일까요? 아니면 자기 방어적인 반사작용일까요? 이 둘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자유롭게 착한 사람은 필요할 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착한 척하는 사람은 아니요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잃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들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느낍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배운 모든 것에 의문을 품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이 규칙을 따를 때 기분이 어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만 들었고 우리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해와 인정을 받았고 사랑받는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인정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과의 점진적인 거리감이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말입니다. 칼 융이 지적한 것 중 하나는 가장 깊은 불행은 악의가 아니라 무지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어느 날 아침 눈을 뜨고 오늘은 나 자신을 포기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천천히 누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인정을 갈구할 때마다, 갈등을 피할 때마다,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말할 때마다 몇 년 후 우리는 돌아보며 그 삶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었는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항상 착해야 할까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칼 융에 따르면 자기 인식이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애쓰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고 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노력합니다. 지칠 때까지 말이죠. 그리고 지치면 더 열심히 해보자 라고 말합니다. 이 악순환은 계속됩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과 자신을 포기하는 것 사이에 선을 긋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선을 긋지 않으면 선함은 결국 짐이 됩니다. 사랑받는다는 것은 유지해야 하는 연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대 위에서 계속 연기를 하면서 누구에게도 지친 모습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왜 다른 사람의 필요가 우리 자신의 필요보다 더 절박하게 느껴질까요? 왜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자신의 계획을 쉽게 포기할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칼 융은 이 질문을 결코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르면 모든 외적인 반응 뒤에는 훨씬 더 오래되고 조용한 감정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타인을 우선시하는 행동이 사랑이 아닌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두 가지가 매우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내면에서 불러일으키는 감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랑에서 비롯된 희생은 짐을 가볍게 하지만 두려움에서 비롯된 희생은 서서히 사람을 내면에서부터 갉아먹습니다. 당신은 어떤 감정을 더 많이 느끼나요? 친구가 무언가를 부탁했을 때 우리는 알았어 라고 대답합니다.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진심으로 주고 싶은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내가 거절하면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생각이었을까요? 우리는 종종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너무 일찍부터 우리 안에 뿌리내려 더 이상 그 목소리와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 감정이 우리 것인 양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패턴은 어린 시절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아이는 가족의 인정을 필요로 합니다. 사랑받고 안전함을 느끼고 존재한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가족의 인정에 달려 있습니다. 아이는 아주 어릴 때부터 기대에 순응하면 받아들여질 것이다 라는 것을 배웁니다. 목소리를 높이거나 울거나 경계를 설정하면 분위기가 긴장됩니다. 아이는 그런 긴장감을 느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러고 싶겠습니까? 점차 아이는 자신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을 조절하기 시작합니다.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웃고 인정받기 위해 순응하고 사랑받기 위해 사라집니다. 이것은 단지 어린아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는 자라지만 그 아이가 배운 교훈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른이 된 몸으로도 여전히 같은 반사작용을 합니다. 직장에서 목소리를 낮추고 관계에서는 항상 순응하는 쪽이 되며 가족과 다툴 때는 자신이 옳더라도 물러섭니다. 갈등이 여전히 내면의 오래된 위험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몸은 과거의 교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칼 융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한 인간을 얼마나 깊이 형성하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문화나 시대와 상관없이 보편적입니다. 인간은 소속감을 원하고 소외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는 아주 기본적인 감정입니다. 우리는 소속감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집단에 포함되기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숨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 집단에 남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변해버린 그 사람의 개성은 더 이상 분명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또는 괜찮아, 별일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들은 아주 순진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반복할수록 우리는 자신의 욕구를 점점 더 감추어 버립니다. 감춰진 것은 사라지지 않고 마음속에 조용히 인내심을 갖고 천천히 쌓여갑니다. 칼 융에 따르면 끊임없이 타인을 우선시하는 사람은 결국 마음속에 깊은 불공평감을 품게 됩니다. 그들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말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 감정은 마음속에 그대로 남습니다. 나는 항상 베풀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 나는 항상 이해하려 했지만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았어. 우리 주변에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억울한 감정을 들으면 죄책감이 들곤 합니다. 칼 융에 따르면 타인을 우선시하는 것 자체는 미덕도 악덕도 아닙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는지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베풀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거절당하는 것을 피하려는 걸까요?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일까요? 아니면 갈등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까요?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연인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양쪽 모두 끊임없이 상대방을 우선시한다면 겉으로는 건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서로의 욕구를 표현하지 못해 말없이 불행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모두 좋은 의도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는 더 이상 진정한 소통이 없습니다. 그저 서로에게 맞춰가는 두 사람의 연기일 뿐입니다. 자신을 표현할 수 없는 곳에서는 진정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칼 융에 따르면 자신의 욕구를 명확히 표현하지 못하고 경계를 설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 점차 길을 잃게 됩니다. 결국에는 자신이 관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누구도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해준 사람도 없었죠.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 속에서 자랐습니다. 사랑과 자존감은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융에 따르면 이 둘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 없이는 다른 하나도 불완전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꾸고 싶어 하는 것은 오랫동안 우리에게 옳다고 느껴왔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습관을 버리는 것도 어렵지만 옳다고 느껴지는 습관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자신에게 솔직해지려면 어느 정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는 거창한 결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순간순간 스스로에게 묻는 것에서 나옵니다. 내가 정말로 원해서 이걸 하는 걸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걸까? 누구도 이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않습니다. 이야기하려면 먼저 그것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깨닫는 것이 때로는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자아를 잃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큰 충격과 함께 오는 것도 아닙니다. 조용히, 천천히 찾아옵니다. 하루하루 한 번의 결정씩 괜찮아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동안 말입니다. 어느 날 문득 삶은 존재하지만 나는 그 안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혹은 삶은 존재하지만 나 자신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융은 이 점을 아주 잘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에 따르면 사람이 자신의 진정한 내면 구조에서 멀어질수록 그 거리는 필연적으로 대가로 되돌아온다고 합니다. 이 대가는 청구서처럼 날짜나 금액이 적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대가를 치릅니다. 때로는 피로감으로, 때로는 무의미함으로, 때로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무런 의욕도 없는 상태로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모든 사람을 돕고 항상 이해심 많고 절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강하고 균형 잡히고 성숙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단둘이 있을 때 때때로 그들의 눈에서 형언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말을 찾기 위해 애씁니다. 무엇을 원하세요? 이 질문을 던지면 진정한 침묵이 흐릅니다. 대답이 없거나 항상 원하는 대로 하세요 라고만 합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이러한 공허함은 우연이 아닙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자신의 욕망을 오랫동안 뒤로 밀어둔 사람은 결국 그 목소리가 하는 말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는 것들은 결국 침묵하게 됩니다. 침묵은 사라짐이 아니라 단지 내면 깊숙이 물러나는 것입니다. 마음속 깊이 쌓인 모든 것은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표면으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는 때때로 극심한 피로로 나타납니다. 육체적인 이유는 없지만 사람은 기진맥진함을 느낍니다. 잠을 자도 쉴 수 없고 휴가를 가도 쉴 수 없습니다. 피로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러한 종류의 피로는 외부적으로 소모된 에너지 때문이 아니라 내면에서 억눌린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 경험할 수 없는 순간들, 느끼지만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 이러한 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것들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이 짐은 보이지 않기에 더욱 무겁게 느껴집니다. 때로는 이 대가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람은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나를 어떻게 보았을까? 나는 올바르게 행동했을까? 나는 그들을 실망시켰을까? 이러한 질문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평가하지만 그 초점은 항상 외부에 맞춰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어떻게 느꼈을까? 만족했을까?
자기 성찰적인 질문은 거의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는 무엇을 느꼈을까? 라는 질문은 결코 떠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낯선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이러한 자기 성찰의 부재가 사람을 매우 취약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조절하려고 애쓰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외부는 통제 가능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내면은 불확실하고 어둡고 알 수 없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자아를 잃어버린 사람은 종종 이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원래 저는 남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기적이지 않아요. 모두가 행복하면 충분해요. 이런 말들이 옳게 느껴집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뒤로 미루는 사람은 결국 관계 속에서 투명 인간처럼 되어버립니다. 상대방은 그 사람을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색깔도 목소리도 경계도 없습니다. 모든 것에 순응하면 관계는 밋밋해집니다. 깊어질 수 없습니다. 깊이는 두 사람이 진정으로 만날 때 비로소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서로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만남이 아니라 흡수일 뿐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잃어버린 것은 즉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이 다시 들으려고 할 때 처음에는 침묵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침묵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은 답이 없는 질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목소리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침묵이란 단지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러한 침묵을 피합니다. 즉시 채우고 싶어 하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무언가를 보고 바쁘게 지냅니다. 공허 속에 앉아있는 것을 꺼립니다. 융은 그 공허 속에 서 있으라고 제안합니다. 진정한 목소리는 소음 속에서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 들리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자기 자신을 잃는 가장 큰 대가는 이것일 것입니다. 자신이 그런 대가를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수년간 끊임없이 자신의 욕구를 억눌러 온 사람은 결국 자신의 욕구가 중요하지 않다고 믿게 됩니다. 내 욕망은 어차피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어떻게든 해낼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은 훨씬 더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 이러한 말들은 처음에는 겸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아주 깊은 상처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상처는 바로 나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칼 융은 이 모든 말을 할 때 누구를 비난하거나 몰아세우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알아차려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은 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변할 수 없는 것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묵묵히 내면에서부터 사람을 갉아먹습니다. 칼 융에 따르면 사람은 스스로 평화롭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진정으로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훨씬 더 구체적인 관찰입니다. 빈 그릇에서 물을 따를 수 없듯이 내면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사람에게서 진정한 사랑, 진정한 관심, 진정한 지지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주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주는 행위는 공허합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종종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합니다. 자기 우선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융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신의 필요, 한계, 그리고 내면의 구조를 아는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더 견고한 기반 위에 설 수 있습니다. 자신을 알지 못하면 타인을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인식하지 못하면 타인의 고통에 진정으로 공감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을 인식하지 못하면 두려움이 자신을 어떻게 지배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의식하지 못하면 자신을 형성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지 않나요? 누군가를 위해 곁에 있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지지해주지만 정작 자신은 끔찍한 기분을 느끼는 것 말입니다. 무언가가 우리 안에 갇혀있는 듯한 느낌, 부담감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밀어냅니다. 지금은 안 돼. 그 사람이 먼저야. 그 순간은 지나가고 또 다른 순간이 오고 또 다른 순간이 옵니다. 우리는 갇혀있다는 느낌을 받아들일 시간을 결코 갖지 못합니다. 융은 이런 패턴이 장기적으로 우리 자신과 관계 모두를 지치게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희생하며 주는 지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정성을 잃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커지는 부담감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진정으로 상대방에게 집중할 수 없습니다.
몸은 그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어딘가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비록 말하거나 설명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뒤로 미루는 사람은 결국 기록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의식적인 행동은 아닙니다. 아무도 이제부터 세기 시작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은 조용히 작용합니다. 나는 항상 양보했어. 나는 항상 이해했어. 나는 항상 적응했어. 어느 순간 이러한 계산은 원망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원망은 소리 없이 조용히 관계를 짓누릅니다. 융은 이러한 원망이 큰 싸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소한 일들이 쌓여서 생긴다고 말합니다. 나 자신을 우선시하라는 말은 상대방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더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은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일에 예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뿐 아니라 관계에도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모든 것은 결국 짐이 됩니다. 그 짐을 짊어지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피로감과 같습니다. 칼 융에 따르면 사람들은 종종 타인에게 주는 만큼 자신에게는 같은 가치를 주지 않습니다. 마치 자신을 잘 대하는 것은 사치이고 타인을 잘 대하는 것은 의무인 것처럼 말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경시하고 타인의 고통을 과장하는 것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더 피곤하게 만들 뿐입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의 욕구를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은 마치 잘못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칼 융에 따르면 자신의 존재를 존중하는 것은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타인의 감정을 가볍게 여기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경쟁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 관심, 가치라는 것이 한정된 자원처럼 느껴지고 한 사람이 그것을 가져가면 다른 사람은 남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에게 진실하고 정직할수록 주변 사람들에게도 진정성 있게 베풀 수 있습니다. 이를 관계의 맥락에서 생각해 봅시다. 끊임없이 자신을 내어주고 모든 요청에 예라고 대답하며 경계를 설정하지 않는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타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관계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한쪽이 끊임없이 주기만 하고 다른 한쪽은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받기만 한다면 그 관계에는 진정한 교류가 없습니다. 한쪽은 서서히 사라져갈 뿐입니다. 사라져가는 쪽은 어느 날 폭발하거나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둘 다 관계에 해롭습니다. 융은 건강한 관계에는 두 개의 독립적인 개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두 개의 독립적인 목소리, 두 개의 독립적인 욕구, 두 개의 독립적인 경계가 필요합니다. 이것들은 갈등이 아닙니다. 오히려 활력의 징표입니다. 서로 비슷하고 상대방의 모든 요구에 즉시 부응하며 마찰이 없는 관계는 시간이 흐르면서 정체됩니다. 그런 관계는 깊어질 수 없습니다. 깊이는 오직 두 진정한 존재가 서로 접촉할 때만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우선시하라는 말은 문을 닫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면이 충만한 사람은 진정성 있는 무언가를 세상에도 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은 타인의 목소리도 더 명확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아는 사람은 더욱 진솔한 마음으로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이기심으로 보지 않고 성숙함으로 봅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이 타인과 함께하는 것, 바로 거기에 진정한 힘이 있습니다. 칼 융에 따르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성숙한 영혼의 징표입니다. 자신을 알고 자신의 한계를 인지하고 그 한계를 존중하는 사람은 필요할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약점이 아니라 매우 깊은 자기 인식입니다. 왜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우리 대부분은 아주 어린 시절에 아니오의 대가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아니오라고 말했을 때 분위기는 긴장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속상해했고 누군가는 화를 냈고 누군가는 멀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긴장감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 순간부터 아니오는 우리 마음속에서 위험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 말을 하면 모든 것이 망가지고 부서지고 무언가를 잃게 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실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반복적으로 수년 동안 칼 융은 이러한 침묵이 결국 사람을 내면에서부터
갉아먹는다고 말합니다. 말하지 못한 모든 아니오가 내면 어딘가에 조용히 축적되기 때문입니다. 그 축적은 결국 원망으로 변합니다. 때로는 짜증으로, 때로는 극심한 피로로 표출됩니다.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 그 누구에게도 설명하거나 묘사할 수 없는 무거운 감정이 밀려옵니다. 네,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아니오라고 했어야 했다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그 순간 어떤 느낌이었나요? 그 순간뿐 아니라 며칠 동안은 어땠나요? 그 무거운 네라는 대답을 짊어지고 가는 것은 어떤 느낌이었나요? 몸이 무겁고 마음이 멍해졌나요? 융은 이러한 감정을 살펴보라고 권합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은 우리에게 무엇이 우리에게 맞는지, 무엇이 맞지 않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아니요라고 말한다고 해서 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융에 따르면 진정한 관계는 아니요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만들어집니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은 진심으로 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에 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내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상대방은 더 이상 알 수 없게 됩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절할 수 없어서 받아들이는 것인지 말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관계를 서서히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신뢰는 흔들리고 소통은 줄어들고 깊이는 사라집니다. 초과 근무 요청에는 언제나 네라고 대답하고 추가적인 업무도 아무런 의문 없이 떠맡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근면하고 헌신적이며 믿음직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어떨까요? 아마도 이런 태도는 분노와 피로를 쌓이게 하고 결국 일 자체에 대한 깊은 혐오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경계를 설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에너지를 낭비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소외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왜 이 자리에 있는지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마치 오랫동안 말하지 않았던 것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잊어버린 듯한 느낌이 듭니다. 융은 여기서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정직이라고 말합니다. 내면에서 옳다고 느끼는 것을 주저없이 표현하는 정직한 말입니다. 이러한 정직함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목소리를 다시 듣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니요라고 말할 때 우리는 상대방의 반응이 두렵습니다. 상대방이 화를 내면 어떡하지? 만약 그들이 화를 내면 어떡하지? 만약 그들이 우리를 떠나면 어떡하지? 융에 따르면 당신이 경계를 설정했을 때 떠나는 사람은 사실 당신의 무한한 욕구에 의존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경계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관계입니다. 이는 고통스러운 진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아니요라고 말할 수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사람은 끊임없이 주고 다른 한 사람은 끊임없이 받습니다. 주는 쪽은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면이 공허해집니다. 어느 날 그들은 완전히 마음을 닫거나 억눌렀던 모든 감정을 한꺼번에 쏟아냅니다. 두 경우 모두 관계에 심각한 손상을 입힙니다. 아니요 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순간을 구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중에 훨씬 더 큰 파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는 진정으로 타인을 존중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존중의 가장 근본적인 형태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시간, 에너지, 경계를 스스로 정하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함의 확실한 표시입니다. 아니요는 끝이 아닙니다. 어떤 것도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는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는 시작입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정직함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 정직함은 당신 자신과 당신 주변의 관계들을 훨씬 더 진정성 있는 토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두려움에서 비롯된 모든 예는 공허합니다. 진심으로 아니요라고 말한 후에 나오는 예만이 진정한 의미를 지닙니다. 융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경계는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평화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조용한 집, 아무런 기대 없이 보내는 하루, 어쩌면 한적한 휴양지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모두가 만족하고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삶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칼 융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따르면
평화는 외부 환경의 조화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가 아무리 고요해도 내면의 폭풍이 몰아친다면 그 침묵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평화는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융은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가장 많은 거짓말을 하는 쪽이기도 합니다. 괜찮아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지나갈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작은 거짓말들이 조용히 보이지 않게 쌓여갑니다. 우리는 종종 평화를 우리 자신 밖에서 찾으려 합니다. 누군가의 인정에서, 안정적인 관계에서, 혹은 지위 뒤에 숨어서 말입니다. 우리는 소셜미디어에서 좋아요를 누르는 것에서도 만족감을 찾으려 했었지만 잠시 후 다시 사라져버렸습니다. 융은 이를 단순한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모든 외적인 만족은 내면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일시적일 뿐입니다. 아무리 그 공허함을 채워도 그 근원이 내면에 있다면 다시금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그 공허함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대부분 오랫동안 자신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던 순간들, 자신의 욕구를 무시했던 매 순간들, 감정을 억누르던 매 밤들, 말하고 싶었지만 침묵했던 모든 말들에서 비롯됩니다. 융은 이렇게 억압된 것들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것들을 무시하고 덮어두고 다른 것들로 억누르려 하지만 그것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불안감은 바로 이러한 우리가 보고 싶지 않지만 사라지지 않는 것들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평화로운 순간은 언제일까요? 대개 그런 순간은 무언가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에게 가장 솔직해지는 순간, 마침내 무언가를 말하는 순간입니다. 진정으로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결정을 내리는 날, 경계를 설정할 때 느껴지는 그 묘하지만 깨끗한 안도감. 융은 이러한 감정들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줍니다. 평화는 우리 자신과 조화를 이룰 때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내면의 조화가 아닌 외면의 조화를 선택합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기 위해 우리는 내면의 무언가를 희생합니다. 처음에는 그 희생이 작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흐르고 돌이켜보면 삶에서 자신을 위한 공간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깨닫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은 사실 자기 자신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은 평화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모르는 사람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끊임없이 타인에게 순응하는 사람은 점차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갑니다. 어느 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진정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알아보지는 못하지만 진정으로 알아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외감은 아주 조용한 고통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도 하고 인간관계도 맺고 일상생활은 계속 흘러갑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 공허함이 느껴집니다. 그 공허함은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 나는 불행할까? 라는 질문조차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답 없는 질문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줍니다. 자신과 화해한다는 것은 과거를 지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내린 결정들을 완전히 정당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융에 따르면 자신과 화해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결점, 두려움, 욕구까지 모두 받아들이는 것이죠.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내면의 느낌에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평화는 조용히 찾아옵니다.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을 필요도 없고 흠없는 삶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융은 평화란 자신과 약속할 때 찾아온다고 말했습니다. 타인의 모든 반응을 통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감정에 의미가 있다고 진정으로 믿을 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쉬운 길은 아닙니다. 오늘부터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겠다라고 말하고 쉽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래된 습관들이 다시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오래된 두려움이 다시 문을 두드립니다. 융은 여기서 인내심을 요구합니다. 그는 자아 발견을 향한 모든 발걸음은 아무리 작더라도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축적은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긍정적으로도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정직한 순간,
모든 진심 어린 아니요, 모든 진심 어린 결정, 이 모든 것들이 축적됩니다. 이러한 축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을 다른 곳으로 이끌어줍니다. 평화는 삶이 멈춰 있는 곳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갈 때 발견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노력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정한 나가 없는 삶은 아무리 가득 차 보여도 텅 빈 그릇과 같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신에게로 돌아가십시오. 천천히, 인내심을 갖고 정직하게 당신이 찾는 평화는 거기서 시작됩니다. 이것으로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희를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통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칼 융의 가르침에 대한 더 많은 콘텐츠를 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